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러분. 이번 시간도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꿈과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권지혜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단기 완성, 자,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요, 사실 제가 요 말을 좀 드리려고 해요. 방금 전에 저 NG 났어요. 그 전에 또 NG 났어요. 왜 그러냐? 제가 감기에 좀 걸렸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막 중간에 기침이 팡 나와서 NG가 팡팡 났어요. 자, 그래서 사실 걱정이 됩니다. 계속 NG만 날까봐. 자, 그래서 제가 아주 조금 기침을 하는 거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침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 혹시나 제가 막 얼굴색이 갑자기 빨개진다거나 혹은 제가 잠깐 말을 멈춘다면 저 기침 참으려고 저러는 거구나.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무엇으로 들어간다? 오늘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우리는요, 단기 완성 두 번째 시간에 들어와 있고요. 자, 우리 교재의 세 번째 챕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요, 동사의 시제이고요. 간단합니다. 자, 동사의 시제. 시제라는 것은 바로 무엇? 우리가 이론 수업할 때에 이미 이야기를 했을 텐데, 시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는요, 문장 속에서 동사만 딱 보면 시간이 현재인지 과거인지 자, 미래인지 시간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시간이 바로 무엇이다? 시제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부터 우리 동사의 시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제가 이렇게 줄을 쫙 칠게요.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줄을 딱 치고 난 다음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이것을 갖다가 제가 시간선상이다 라고 하면은 한 점을 제가 찍어서 얘는 현재야 라고 말하면 요거보다 이전은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과거라고 하고요. 자, 현재보다 앞선 시간이라면 미래라고 하겠죠. 자,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시간 정보를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동사다. 그래서 우리는 동사를 보면 시제, 즉 시간을 알 수 있어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우리 현재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는 자, 이 현재 시제부터 좀 파악해 보도록 할까요? 자, 현재 시제 동사는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말하면 자, 우리 보통요. 자, 동사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크게. 자, 비동사와 무엇으로? 일반 동사로 나눌 수 있죠. 자, 우리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무엇을? 현재인 경우에는요. 세 가지를 쓰죠. am, are, is 맞나요?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우리는 am, are, is를 적절하게 쓸 수 있어야 되죠. 의미는 이다, 하다 혹은 보통 있다라는 의미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 동사는 어떻게 쓰느냐라고 말하면 요게 중요해요. 심이 됐다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오죠. 주인공이 1인칭, 2인칭, 그리고 3인칭 복수인 경우에는요. 자, 우리 일반 동사 어떤 형태? 동사 원형의 형태를 적습니다. 자, 예를 들어 go는 그냥 go예요. run은 run이고요. do는 그냥 do입니다. 원래 우리가 단어 외울 때 모습 그대로를 적는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주인공이 3인칭이고 단수인 경우, 즉 3인칭 단수를 우리 뭐라고 말하나요? 나와 너를 제외한 나머지를 3인칭, 근데 단수니까 하나, 혹은 한 명인 경우를 말하는데 자, 이렇게 주인공이 3인칭 단수인 경우는 자,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겪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저는 뭐라고 말하냐면 동사에 s나 혹은 es를 붙이는 형태를 취해 라고 말을 하지요. 주인공이 3인칭 단수일 때에 자, 일반 동사 형태는 변화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꼭 챙겨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지금부터 우리 간단하게 주인공이 3인칭 단수일 때의 일반 동사의 변화형에 대해서 한번 살짝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자, 대부분의 동사는요, 뒤에 s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like가 있어요. 자, like 좋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 주인공이 3인칭 단수일 때는요, 뒤에 s만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work. 자, 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이고요. 자, 주인공이 3인칭 단수일 때에는요. 자, 뒤에 s를 반드시 붙여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동사 중에 어떤 동사가 있냐면 s로 끝이 나거나 아니면 sh 혹은 ch로 끝이 나거나
o로 끝이 나거나 자 이렇게 끝난 동사의 경우에는 자 그냥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es를 붙인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왜 es를 붙이냐라고 말하면 이거예요. 자 얘네들은요 보통 발음이 스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근데 주인공이 3인칭 단수라고 해서 뒤에다 똑같이 s를 s를 붙여요. 그러면 스 구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구분 잘 되라고 그냥 s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이 s를 붙인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y로 끝이 났을 때입니다. 자, y로 끝이 났을 때는 반드시 그 앞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스펠링을 확인해 주세요. 자, 요것이 자음이냐, 아니면 모음이냐를 따지는 건데요. 자, 자음인 경우에는 y를 i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 s를 붙여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자음이 아닌 경우는 뭐밖에 없죠? 모음밖에 없죠? 자, y로 끝이 났습니다. 자, 그 앞을 봤더니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에요. 자, 그런 경우는요, 그냥 s만 붙여주면 됩니다. 원래 일반적인 규칙대로.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음인 경우에는, 자음은 언제죠? 모음이 아닌 경우가 자음이죠. 자, 우리 영어에서 모음은 아주 간단하게 아, 에, 이, 오, 우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자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음이 나왔다면 y를 i로 고치고 이 s 붙인다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먹고 계속 자고 그 다음에 늘상 하는 게 뭐지요? sturdy 공부하다지요. 자, 이 단어도 좀 보도록 할게요. y로 끝이 났네요. 자, 근데 그 앞을 봤더니 바로 무엇이지요? 예, 모음 자음. 자음. 자, 자음인 경우에는 y를 i로 바꾸고 es 붙여서 sturdies. 자, 이게 바로 무엇이다? 동사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play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y로 끝이 났지요. 근데 그 앞이 봤더니 뭐야? 모음이야. 자, 그런 경우에는 y를 i로 고치지 않고 그냥 원래 규칙대로 s만 띡하니 붙여주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렇게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게 변화이고요. 하나 더 챙겨 놓을 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게 뭐가 하나 있냐면 주인공이 3인칭 단수일 때에 불규칙 변화가 있어요. 원래 원형은 have입니다. 자, 그런데 주인공이 3인칭 단수일 때는요. have가 아니라 has를 쓰거든요. 자, 요 동사는 따로 꼭 챙겨 놓으셔야 됩니다. 불규칙 변화. 자, 불규칙 변화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규칙이 없이 제멋대로 변한다라는 의미로 불규칙 변화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저 요거 지우고 그 다음 내용 들어가려고 하는데 괜찮지요? 자, 제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현재 시제는 어느 때 사용하나요? 라고 해서 우리 교재에 쭉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인데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이런 경우에 사용되어지는구나만 챙겨 놓으시면 됩니다. 얘네를 갖다 놓고 뭐 특별히 이걸 구분하는 시험 문제 같은 것은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1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I study English라고 말하죠. 저는 영어를 공부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 영어 공부해요.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때 쓰는 게 바로 무엇이다? I study English. 현재의 사실,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쓰는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친절합니다. 그녀는 친절해요. 이런 말이 있죠. 자, 이것은 바로 무엇이죠? 현재 시간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 쓰는 게 바로 무엇이다? 현재 시제. 자, 여기서 I am kind라고 말하면 저는 친절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현재의 사실이나 어떤 상태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을 쓸 때는 바로 무엇? 현재 시제. 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현재의 습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현재의 습관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아침에 항상 이를 닦아. 저는 아침에 6시면 일어나요. 저는 주말이면 산에 갑니다. 자, 이렇게 늘상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있지요. 자, 이런 경우에는 현재 시제를 씁니다. 왜? 봐요. 과거에도 그랬고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현재도 보통 그러하며 앞으로도 보통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한 시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현재나 과거나 미래. 자, 이렇게 한 시제에 국한되지 않는 것은 무엇을?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습관, 자,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뭐 일상적인 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무엇?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가. 이런 것들이죠.
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I get up at 6 o'clock every day 라고 말하면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 school, 학교는요, starts at 8 이라고 말하면 8시에 시작합니다. 일반적인 사실이고요. 자, 주인공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가 붙었고요. 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불변의 진리라고 하죠. 자, 불변의 진리는 이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자,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늘상 시제랑 사이 없이 늘상 변하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재 시제 쓴다라고 보면 됩니다. 태양은 떠오릅니다. in the east.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불변의 진리죠. 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속담과 격언이죠. 자, 속담과 격언은요. 한 시제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역사, 그냥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앞으로까지 쭉 어떤 시대에 불문하고 격언이에요. 모든 시대의 시제에 통용되는 것이죠. 해당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시점에 국한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한 시제에 국한되지 않는 것은 무엇을?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보면요. practice, 연습은요. makes perfect라고 해서 완벽함을 만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 이런 거 할 때 현재 시제 쓰는구나 라고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과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는 그러면 어느 때 보통 씁니까? 라고 말하면요, 역사적인 사실. 예를 들어 전쟁이 과거 몇 년도에 일어났다라든가 아니면 과거의 어떤 끝난 일,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무엇을? 과거 시제를 씁니다. 자, 그래서 자, 비동사는 원래 자, 주어에 따라서 am, are, is가 현재 시제를 보여주는 비동사였었죠. am, are, is. 맞죠? 자,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정확한 비동사를 쓸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즉 I는 am이. 자, 그리고 너와 여러 명. 복수는 무조건 I예요. 너와 여러 명은 무조건 I였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너를 제외한 하나는 무조건 is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였었던 이다 혹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시제의 비동사는 과거 시제일 때는 이렇게 변합니다. am은 was로 변하고요. are는 were로 변하고요. is는 was로 변해서 두 개로 나뉘어져 변하죠. 되나요? 비동사가 있는 문장은 어땠냐면요. 이렇게 들어가요. 맨 앞에 주어가 딱 나오죠. 비동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비동사 뒤에는 보통 명사나 형용사나 혹은 장소가 나와서 쓰입니다. 명사와 형용사가 짝꿍이 되면 명사이다. 형용사 상태이다. 형용사하다. 자, 그리고 어떤 장소에 있다라는 의미였었죠. 맞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내가 부정문으로 만들 때는 간단합니다. 비동사 뒤에 뭐만 붙여주면 난만 붙여주면 부정문이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am 뒤에 not을 붙이면 are 뒤에 not을 붙이면 자, is 뒤에 not을 붙이면 무엇이 부정문이 만들어지고요. 참고로 am not은 축약형이 없어요. 즉 줄여서 쓰는 게 없었고 are not은 is not은 축약형이 있었죠. 맞나요? 자, 그리고 was나 were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비동사 뒤에 무엇을 not만 붙이면 부정문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was와 not은 wasn't로 그리고 were와 not은 weren't로 축약형이 있다는 거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am과 not은 축약형이 없어요. 요것도 꼭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무엇으로 들어간다? 예시 좀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I was in the hospital last night. 자, last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last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ast night, 지난 밤이죠. 자, last가 붙어 있으면은요, 과거 시제 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게 또 뭐가 있느냐라고 말하면 yesterday가 그러합니다. 자, yesterday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죠? 어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yesterday가 들어가 있다면 과거 시제를 써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ago가 있어요. 자, ago는 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ago가 들어가면 바로 무엇이다? 과거 시제. 쓴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in 같은 게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연도가 들어가는 거지요. 자, 예를 들어
2002, 2002년도. 자, 이렇게 과거의 연도와 짝꿍이 되어진 것이 문장 속에 딱 들어가 있다. 과거 시제 적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last가 들어있기 때문에 과거 시제 was가 들어가서 뒤에 장소가 나왔으니 이 장소에 있었다. I was in the hospital last night. 나 지난밤에 병원에 있었어. 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We were not sad 라고 말했죠. 자, 위에 걸맞는 비동사 were. 자, were 뒤에 not을 붙이면 부정문. 자, 줄여서 weren't라고 쓸 수도 있고요. 뒤에 형용사와 함께 오면 우리는 슬프지 않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내에 과거 시간을 보여주는 yesterday가 들어가 있으니 동사는 과거 시제를 적습니다. She was not at home yesterday. 그녀는 어제 집에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처음이 나와요. 주어에. 나 뭐 적어야 되죠? was 적어야 되죠. 자, 그러면 Tom and Sam이 주어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Tom 혼자만 있으면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데 하나니까 3인칭 단수. 그러니까 was를 쓰는 게 맞죠. 자, 그런데 Tom and Sam 주어 자리에 이렇게 여럿이 들어가면 복수, 여러 명이니까 여러 명일 때는 무조건 were로 변합니다. 자, 요렇게 주어에 걸맞는 비동사는 그리고 일반 동사는 반드시 쓸 수 있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면 뭐가 나오면요. 일반 동사, 시간이 과거일 때 동사의 변화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왜 우리 시간이 현재일 때는 보통 s나 es를 붙였죠. 그리고 y로 끝이 나면 앞을 확인해보고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이거나 아니면 그냥 s를 붙였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과거 시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원래 일반적인 대부분의 동사는요. ed를 붙여주면 시간이 과거로 변합니다. 자, 그래서 help는 자, 그리고 show는 뒤에 ed를 붙이면 무엇이 과거로 변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이미 단어가 e로 끝이 나요. e로. 여기를 좀 살짝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모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로 끝이 난다라고 봐주는 게 정확합니다. 자, 이로 끝이 나는 동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미 이가 있으니 다시 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d만 붙이죠. 자,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y로 끝이 나요. 그러면 그 앞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확인해서 자음인 경우에는 y를 i로 고치고 ed 요 형태로 변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cry가 나왔죠. 자, cry는 y를 i로 고치고 ed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sturdy 나왔죠. 자, sturdy y를 i로 고치고 ed 갑니다. 자, 그런데 play 가보도록 할까요? 자, play는요 y로 끝이 났지만 그 앞을 확인해봤더니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에요. 자, 모음인 경우에는요 y를 i로 바꾸지 아니하고 그냥 ed 붙여줘서 played 이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stay도 마찬가지예요. y로 끝이 났죠. 그 앞을 확인해봤더니 a죠. 그럼 어떻게? 모음이죠. ed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이에요. 자,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말하면 간단합니다. 여기 살짝 설명이 부족한데 단어의 끝이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요. 마지막 자음, 즉 마지막 스펠링을 한 번 더 쓰고 ed 붙여주면 되는데 이때 들어갑니다. 아마 헷갈릴 거예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으로 끝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말하면요. 단어의 끝을 보세요. 단어의 끝이 단모음 플러스, 즉 모음 하나와 자음 하나로 이루어졌다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모음 하나와 자음 하나로 이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끝이 우선 자음이어야 돼요. 바로 앞이 모음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모음 때문에 얘가 혼자고 얘가 또 모음이 하나이려면 바로 앞에 자음이 와야 돼요. 헷갈리죠? 간단합니다. 끝부터 봤을 때 자, 모, 자, 이제 모자 쓰자. 됐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써주고요. ed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갈까요? 자, 모, 자. 끝부터 봤을 때 자, 모, 자이면 마지막 자음, 즉 마지막 스펠링 한 번 더 써주고 ed 붙여주면 됩니다. 됐나요?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모자면 한 번 더 쓰고 ed. 이렇게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럼요. 여기까지 우리 규칙 변화 살펴봤습니다. 다음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이번에는 우리 무엇으로 들어간다?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이게 특징이 있어요. 봐봐요. 자, 우리 과거 시제 같은 경우에는요. 자, 우선 주어가 들어갑니다. 자, 비동사라면 주어에 따라서 무엇을 쓴다? was나 were 씁니다. 맞죠? 자, 일반 동사의 경우에는 원래 우리 현재 시제인 경우에는 주인공이 3인칭 단수냐 아니냐를 따졌죠. 근데 과거 시제는 주인공이 인칭과 수에는 상관없습니다. 일반 동사는. 자, 기본적으로 규칙이 ed인데 자, 이것 이외에 다른 규칙들이 아까처럼 있었던 거예요. 과거 시제는 주어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현재 시제는 주어에 따라 달라졌지만. 자, 내용 들어갑니다. 자, J는 3인칭 단수이지만 과거 시제는 변화가 동일합니다. help는요, ed를 붙여주면 됩니다. J는 한 노부인을 도왔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e로 끝이 난 동사는 뭐만 d만 붙여주면 되겠죠? I used your cell phone 이라고 말하면 나는 너의 휴대전화를 이용했어 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the baby cried all night 이라고 말하면 그 아기는 밤새 울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I stayed at the hotel last summer 이라고 말하면 저는 지난 여름을 호텔에서 머물렀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last가 들어가면 과거 시제를 쓰는 거야. 자, 그 다음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Peter stopped his smoking 이라고 말했지요. 자, 요거 뭐냐면요. 자, 한 번 더 반복하고 ed 붙여서 무엇을 만든다? 과거로 변합니다. 자, 근데 이때 기억할 게 있어요. 불규칙 변화가 되게 많아요. 불규칙 변화는 뭐냐? 규칙 없이 제멋대로 변하는 동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도 불규칙 변화가 쭉 나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언급이 된 거는요.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되나요? 혹시나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우리 왜 인터넷 같은 데에 자, 일반 동사의 불규칙 변화 뭐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게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꼭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반드시 이건 필수적인 내용이니까 기억해 놓으셔야만 하겠습니다. 되나요? 오케이. 자, 요거 챙겨 놓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이거 수업 끝나고 난 뒤에 바로 챙겨 놓으세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자, 우리 예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She went to the hospital last night 이라고 말했지요. 자, 주어 상관없습니다. 원래는요, go이고요. 주인공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시간이 현재라면 go에 es까지 붙였을 거예요. goes. 자, 그러나 자, 과거일 때는 주어가 몇 인칭이냐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she went to the hospital last night. 그녀는 지난 밤에 병원에 갔었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I saw him. 저는요, 그를 보았습니다 라는 의미죠. 시간이 현재라면 see를 썼을 거예요. 자, 그러나 과거기 때문에 saw를 썼죠. 불규칙 변화고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At the store, 그 가게에서 봤습니다. An hour ago. ago가 붙으면 바로 무엇이다? 과거 시제다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 부정문과 의문문은 어떻게 만드는지는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부터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시제에서 자, 이렇죠. 주인공에 따라서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s나 es를 붙이는 변화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주인공이 3인칭 단수일 때에는. 자, 그러면 이걸 각각 부정문 만들 때는 어떻게 했느냐? 자, 어땠나요? 얘가 스스로 낫을 붙이지 못하죠. 자, 그래서 주인공이 3인칭 단수가 아닌 경우에는 to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뭐를 붙이러? 낫을 붙이러. 물론 우리 이거 줄여서 don't라고 쓰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는 동일합니다. 동사 원형을 적어주면 부정문이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자, 만약에 주인공이 3인칭 단수라서 s를 붙이고 있으면 that가 not을 붙이고 동사 원형과 만나죠. 자, 이때 that와 not은 어떻게? thatn't로 줄여 쓸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챙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의문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말하면 자, 이거 이제 살짝 제가 지우고 의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의문문인 경우에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말하면
동사가 주어 앞으로 던져져야지 의문문이 만들어지는데 일반 동사는 앞으로 점프를 못해. 그래서 누가 나타난다? 그렇지. do나 does가 나타납니다. 주인공이 3인칭 단수가 아닌 경우엔 do가 갑자기 나타나서 의문문이 만들어지죠. 주어가 이 동사입니까? 이렇게. 자, 근데 주인공이 3인칭 단수였어. 그러면 do가 아니라 누가 나가? does가 나가죠. does가 나가고요. 자, 주어 나가고요. 이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원래는 주인공이 3인칭 단수일 때는 이렇게 s를 붙였었는데 자, does가 있을 때는 동사 원형을 쓰거든요. 그래서 does의 영향을 받아서 동사 원형으로 바뀐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인공이 3인칭 단수일 때는 do가 아니라 does가 나타나고 자, do나 does가 있을 때는 동사 원형이구나 라고 생각해 놓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번에는 과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과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면 아까 왜 현재 시제일 때는 일반 동사가 주인공이 3인칭 단수냐 아니냐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졌었죠. 자, 그런데 바로 무엇? 과거일 때는 주어에 따라 다르지 않게 무조건 did를 씁니다. 자, 그래서 부정문일 때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동사가 어떻게 썼었죠? 이렇게 들어가죠. 주어 다음에 보통 ed를 붙이거나 불규칙 변화를 겪는 것이 과거 시제. 자, 그런데 얘가 스스로 not을 못 붙이기 때문에 not을 붙이러 현재는 do나 does가 나타났지만 과거는 did가 나타납니다. 자, did가 not을 붙이죠. 물론 이렇게 didn't라고 추격형 쓸 수 있고요. 자, 이때 ed를 붙였었던 동사는 원형으로 간다라는 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의문문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 did가 앞으로 나가고요.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으로 주어가 과거에 이 동사 했었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did가 나가고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의 형태로 쓰이는구나. 자, 근데 우리 왜 의문문인 경우에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도 있지만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도 있죠. 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맨 앞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뒤 순서는 동일합니다. did, 주어, 동사, 원형. 자, 이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did로 질문합니다. 자, 대답은 어떻게 할 수 있죠? yes나 no로 합니다. 자, yes나 no를 쓰고요. 자, 내용에 걸맞게 주어를 쓰는데 이때 주어는 무엇으로? 대명사를 쓰고요. did로 질문하면 did로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did 써줍니다. 자, no일 때는 did에 not까지 붙여야 되겠죠? didn't. 요거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러나 의문사가 있는 경우에는 yes나 no로 답변을 하지 않고요. 또 하나 기억할게. 과거로 질문하면 과거로 대답해 주세요. 됐나요?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They did not come to the party. 그들은 파티에 오지 않았었다. 라는 의미. 자, did not을 didn't라고 줄여 쓰는 것도 가능하죠. 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Did you lock the door? 당신 그 문을 잠갔습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잠갔다면 Yes, I did. 만약에 잠그지 않았다면 No, I didn't.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Where did you go last night? 지난밤에 당신은 어디에 갔었나요? 라는 의미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바로 무엇으로 들어간다? 미래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는요, 자, 우리 미래의 시간을 보여주는 단어가 보통 들어가겠죠. 자, 그런 애가 누구냐라고 말하면 보통 next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next는 다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니면 tomorrow 이런 것이 들어가죠. tomorrow는 내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미래 시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래 시간을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생겼느냐? 우선 맨 앞에 주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미래 하면 떠올리는 것은 사실 두 가지예요. will고와 be going t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미래 시간을 보이는 방법은 두 개구나. will이라는 조동사를 쓸 수도 있으며 비동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will을 쓰면은요, 그 뒤에 동사 원형을 적어서 주어가 이 동사일 것이다 라는 의미로 미래 표현이 가능하죠. 자, 비동사라면 be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일반 동사라면 동사 원형, go라든가 run이라든가 형태 변화 없는 그대로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런데 will 말고 뭐도 비동사 going to도 미래 표현이 가능하죠. 자, 이때 비동사는요, 주어에 걸맞게 am, is를 쓰고요. 자, 그 다음에 going to 쓰고요. 자, 그리고 뒤에 동사 원형을 적어주면 되는데 이때 동사는 마찬가지 be랑 아니면 일반 동사는 형태 변화 없는 모습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주어는 이 동사를 할 예정이야 라는 의미로 미래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됐나요? will plus 동사 원형이나
MRE 이제 주어에 걸맞게 쓰고 going to 동사 원형을 써도 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I will tell him about it next time. 저는요, next time 다음번에 그것에 대해서 그에게 말할 겁니다. 자, 이때 will 대신에 뭐를 쓸 수도 있다고? 비동사 going to. 이때 비동사는 주어에 걸맞게 am으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I'm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She's going to play tennis this weekend 라고 말하면 this는 이번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번 주말에 그녀는 테니스를 칠 예정입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is going to를 뭐로 쓸 수도 있어요? will로 바꿀 수 있겠죠. She will play tennis this weekend. 영어에서 조동사는요, 주어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요. 이게 조동사라서 주어에 따라 형태 변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표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잘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 요거 있잖아요. 한번 쭉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갑시다. 이제 부정문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뒤에 난만 붙여주면 되겠죠. 축약형도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won't. 자, 그러면 주어가 이동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비동사 going to가 이루어진 문장은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시면 되고요. 주어는 이 동사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의문문은요. 주어 앞에 will을 던질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이 동사 할 것입니까? 혹은 주어가 이 동사 할 예정입니까?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문문입니다. 자, 의문문에서 의문사를 추가할 때는 의문사를 맨 앞에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맨 앞에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자, 의문사를 이용하면 yes or no로 대답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미래로 질문하면 대답할 때 미래로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됐나요? 시간을 꼭 맞추어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에는 바로 무엇으로 들어간다? 예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I won't tell him about it.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에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했죠. 자, 그럼 이걸 갖다가 제가 만약에 비동사 going to로 바꿨으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I am not going to tell him about it. 이렇게. want 대신에 am not going to로 바꿀 수 있다고요. 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써 있네요. I'm not going to tell him about it. 밑으로 들어갑니다. Will you tell him about it? 너 그것에 대하여 그에게 말할 거니? 라는 의미예요. 이거 대답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대답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Yes or no로 쓸 수 있는데 너라고 질문했으니 I라고 대답하고요. will로 질문하면 will로 대답합니다. Yes, I will. No, I won't. 이렇게 대답 가능합니다. 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Are you going to tell him about it? 이라고 말했지요. 이렇게 질문하면 두 가지로 대답 가능하고요. 의문사가 없으니 yes나 no로 대답하며 너라고 했으니 나라고 할 텐데 비동사로 질문하면 비동사로 대답합니다. Yes, I am. No, I'm not. 됐죠? 자, 밑으로 들어갑니다. What will you tell him? 당신은 무엇이라고 그에게 말할 것이냐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그에게 말할 것이냐. 자, 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will 대신에 be going to를 이용해서 질문할 때는 비동사만 주어 앞으로 던져주면 되겠죠.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tell him? 당신은 그에게 무엇을 말할 예정이냐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마지막 단계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이번에는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좀 해결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자, 우리 일반 동사의 현재 시제일 때에 주인공은 3인칭 단수일 때요. 우리 동사 외에 s나 es 붙인다고 했잖아요. 이 변화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더불어 과거 형태의 변화도 꼭 챙겨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잘못된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2번이죠. 그래서 왜 2번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teach는요. 불규칙 변화예요. 불규칙 변화라서 taught. 자, 이렇게 변합니다. send는요. 불규칙 변화, 드가 t로 변하고요. 자, finish라고 했죠. 얘는 ed 붙여주면 되고요. 이미 e가 있는 경우에 d만 붙여서 변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y로 끝났어요. 앞을 확인했더니 자음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y를 i로 바꾸고 ed 붙이죠. 자, 우리 아까 왜
have는 주인공이 3인칭 단수면 has를 쓴다라고 했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데. 과거면 둘 다 had로 변합니다. 불규칙 변화이고요. 자, do 또한 불규칙 변화입니다. did로 변합니다. 자, stop은요.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자음, 모음, 자음은 한 번 더 자음 반복해주고 ed 붙입니다. 그래서 stop에다가 p 한 번 더 쓰고 ed 붙여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My father bought the car 라고 말했죠. My father. 내 아버지는요. bought the car. 그 차를 샀습니다. 얘 뭐예요? 과거 시제. 자, 과거 시제 아닌 걸 골라주면 되는데 답은 4번이죠. Tomorrow는 내일. 자, 그러니까 미래 시제를 써야 돼요. 얘가 들어가면 My father will buy the car tomorrow.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is going to buy the car를 쓰던가. 자, 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자,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것은 last 보입니까? last는 과거. 자, 문장 속에서 과거 시제는 바로 무엇? 1번이죠. 예, 불규칙 변화거든요. 원래 현재였으면 주인공이 3인칭 단수가 아니니까 it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과거니까 이것으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5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That's weekend라고 말했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아무런 장치 없이 나란히 쓰일 수가 없습니다. 쓰일 수가 없어요. 동사가 ing를 붙이거나 아니면 ed를 붙이는 과거분 사용으로 변하던가. 일반 동사가 아무런 장치 없이 나란히 쓰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리에 가능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3번이지요. 왜? 조동사는 동사 원형과 짝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I will visit you this weekend 라고 말하면 나는 이번 주말에 너를 방문할 거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요. next week 있죠. next week은 다음 주. 그렇다면 미래. 자, 미래에 걸맞는 것은 바로 what? be going to 4번이 되겠습니다. They are going to play baseball next week 이라고 말하면 자, 그들은 다음 주에 야구할 것입니다. 야구할 예정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미래이기 때문에 be going to를 고른 겁니다. 자, 비동사와 일반 동사 나란히 쓸 수 없고요. 자, are going to가 빠졌죠. 틀렸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6번까지 문제를 모두 다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자, 각각 동사의 변화들이 있죠. 주어에 따라서 자,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꼭 챙겨 놓고요. 자, 그리고 미래 시제를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 will과 be going도 반드시 챙겨 놓으시고요. 자, 각 문장, 부정문과 의문문도 꼭 챙겨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바로 무엇 이번 시간 마무리합니다. 저는요, 다음 시간에 가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기다리도록 할게요.